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차 김한영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캐스퍼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더 세련되고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자동차예요. 사진을 보면 오, 앞뒤, 옆, 오 이런 식으로 티저가 나왔어. 단순하게 전기차로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경된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뜬금없는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형상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살짝 섬나라예요. 뭐 우리나라가 왜 섬나라? 우리나라 대륙에 있는 한반도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삼면이 바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북한이잖아.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섬나라라고들 하는 거죠. 그러면 섬나라의 특징은 뭔가? 일본을 보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특이해. 뭔가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그리고 영국도 한번 보세요. 브렉시트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 나라들 보면 혼자서 우엔들로 좌운전합니다. 좌측 통행해요. 이상하네 라고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들 보면서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보면은 이 나라 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곤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변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왜곡된 시각을 갖기 쉽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이다, 뭐 전기차 안 팔린다 이런 얘기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를 보면요 여전히 20%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당연히 30% 전기차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1월에서 4월까지 20%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도 중국이 전기차 많이 팔리니까 세계 통계가 좀 왜곡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중국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이 사긴 해요. 그런데 유럽도 8.6% 늘었고요. 미국도 7.2%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다 성장 중이에요. 심지어 일본은요 전기 수입차가 전년 대비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한 나라가 전기차 판매가 줄었어요. 그게 어떤 나라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만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거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전혀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점점 심각해지죠. 올해 5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총 42,000대 팔렸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36%가 감소했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 원인이 뭘까? 자동차 공업협회에 가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증세가 뭔지 봐야 그 원인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 증세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냐, 아니면 현대기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냐, 이걸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세계시장 작년에 전기차 판매 33% 늘었고 올해 20%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대차의 세계 판매는 어땠을까? 현대차는 30% 하락했습니다. 뭐야? 왜 현대차만 하락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는 어때? 지금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BMW, 벤츠, 포르쉐 할 거 없이 독삼사의 전기차 판매 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할인 판매 효과가 컸지. 그런데 할인 판매를 해서라도 많이 팔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한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를 3,542대에 팔았다고 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EV9 전체를 다 합쳐도 테슬라 모델 3보다 적게 팔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현대기아 전기차 캐즘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미국의 인사이드 EV라고 하는 매체에서 현대차가 엄청 하락했다는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어요. 아니, 얘들이 왜 현대차 걱정을 해주고 있지? 누가 누굴 걱정해? 아니, 니네들이나 잘하세요. 지금 미국 전기차들도 그저 그래. 이게 테슬라 덕분에 그냥저냥 유지되는 거지. 뭐 어디 포드, GM, 뭐 크라이슬러 뭐 있다고. 여튼 까도 우리가 깐다 라면서 한번 현대기아 문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기아의 제일 큰 문제는 아마도 매력적인 전기차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전기차를 사는 목적을 따져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구매 가격, 운영 비용 뭐 이런 거 같은 경제성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도 폼나는 거. 제가 환경을 좀 생각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테슬라 나 본다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정말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현대기아 전기차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안 먹혔다는 겁니다. 뭐 물론 환경적인 소비라는 건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잘 먹히지 않았으니까 원래 그렇게 잘 안 됐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소비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건 뭐 수입차나 국산차나 마찬가지라고 치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경제성. 신차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들을 팔았는데 요거는 지금 그랜저나 제네시스 가격에 팔고 있던 거예요. 전기차의 경제성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선택할 만한 차가 전혀 아니었죠. 너무 비싼 차였다. 그러면 폼나나 가격은 그랜저, 제네시스 가격인데 인테리어 딱 보면 플라스틱이 가득했죠. 그리고 뭐야, 이거 내가 차를 주문해서 아직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택시도 먼저 돌아다녀? 야, 택시네. 친구들한테 차 몰고 가면 야, 차 뽑았냐? 이게 아니라 오, 택시야? 택시 타고 왔어? 이렇게 되면 이거 열받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하겠다라는 차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행히도 EV3 나왔고요.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까지 나오니까 드디어 현대기아가 정신 차렸구나, 전기차 대중화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보면요, 가격도 당연히 저렴하게 나올 거고 디자인 귀엽고 무엇보다 택시 같지 않을 거잖아요. 콜라파워스라고 얘기하는 전세계 유일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아주 커집니다. 네,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당연히 가격일 텐데요.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먼저 기아 EV3가 나왔잖아요. 요거 시작 가격을 보면요, 스탠다드 에어 모델이 4,208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야 4,200만원? 뭐 그랜저 값이야?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 빠진 게 있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거기에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에어 트림 같은 경우는 21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고요. 그래서 3,995만원이 됩니다. 3천만원대 됐네. 됐네. 아니 5만원 차이로 3천만원대야? 여기서 보조금을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약 700만원이 좀 넘는다고 해요. 경기도 기준으로는 900만원을 넘을 거라고 하니까 최종 구매 가격은 서울시 기준으로 3,29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초반, 아니면 딱 3천만원, 아니면 2,999만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건데, 아직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것이 알쏭달쏭한 상황입니다. 자, 3천만원 초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면 뭐 가격이 나쁘지 않다. 여태껏 나온 현대기아 차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조금 받았을 때 3천만원 정도에 사는 게 아니라 2천만원 정도에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이,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데, 그런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 자동차는 좀 작고요, 스타일도 경차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기존 캐스퍼에서 공유하는 부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저렴하게 만들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기아 EV3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 사진으로 티저가 공개됐죠. 전체적으로 이전 캐스퍼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크기는 약간 커졌어요. 약간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경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매할 때 경차 혜택을 받지는 못해요. 레이 EV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완전 면제죠.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이 캐스퍼가 경차가 아니라도 아쉬운 부분은 그다지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보다는 차가 커진 거, 캐스퍼 일렉트릭이 기존 캐스퍼보다 조금 커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캐스퍼 일렉트릭 외관에서 보면요, 기존 모델의 단단한 실루엣을 계승하면서도 전동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서 차별화된 모습을 갖추면서 진화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기존 거에서 바꾼 거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동화 디자인 요소라는 건 요 픽셀라이트라고 하는 요 네모네모 요런 램프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픽셀 라이트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쵸, 이걸 픽셀 그래픽이라고 하죠. 픽셀 라이트는 픽셀로 하나하나 켜져야 픽셀 라이트고, 이건 픽셀 그래픽. 그러니까 픽셀스럽지만 실제로는 램프 하나입니다. 이런 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전면부의 턴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데, 캐스퍼 아직도 헤드램프가 위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거 헤드램프 아니고 요게 헤드램프입니다. 위에 있는 건 깜빡이에요. 기존 캐스퍼보다 훨씬 멋있긴 하네요. 후면부의 테일 스탑 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통일감을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뒤로 비슷한 디자인을 돌렸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잠깐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 통일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 클러스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단 멋있기도 멋있어요. 그냥 캐스퍼에 비해서 훨씬 낫구만. 와 이렇게 멋있나? 이렇게 멋있는 데다가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315km라고 써 있습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 것도 고맙지만 요 주행거리는 너무 감사하네요. 실제로는 아마 315km라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350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환경부 주행거리는 굉장히 박하게 테스트해서 그걸 공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차는 아마도 315km 가는 차가 절대 아닐 거고요. 최소 350km는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단 계기판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운 게, 기존의 캐스퍼는 이렇게 디지털 시계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걸 보면 OW라고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기존 캐스퍼보다 훨씬 고급차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지. 레이브이도 이 정도는 되니까. 현대차 관계자는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으로 탄생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존에 없던 차급, 그러니까 경차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차급이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차급이면 차 가격도 그 정도란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기존에 없던 차급이야 하면서 갑자기 경차인데 가격을 확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 캐스퍼가 약간 그랬잖아. 설마 그러진 않겠지. 자, 아무튼 레이브 가격 보다는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대중화를 선도할 기준이 되는 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가 그동안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가 아니고 프리미엄 전기차, 진짜 하이엔드인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선언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헤드램프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헤드램프 부분 이렇게 테두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 가장자리 뽕뽕뽕뽕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래적인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캐스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걸 좀 더 디지털 느낌으로 만들어낸 게 아주 매력적이네요. 502 같은 거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관이 기존 캐스퍼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차의 내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보그워너의 IDM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터와 기어박스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작은 모듈이에요. 레이브이에도 들어갔던 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넣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아니 왜 현대기아는 파워트레인이 없나요? 그거 쓰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크기가 너무 작잖아.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에는 아마 현대기아 파워트레인을 넣기 조금 빠듯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낮춰야 되잖아. 현대기아 부품들은 이렇게 하나씩 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높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조그마한 장치를 한 덩어리로 통합해서 턱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가격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EV3 같은 차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EV3는 전륜구동 모터 따로 있고 인버터 따로 있고 ICCU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4마력 정도가 나죠. 그런데 캐스퍼 엔진룸은 그걸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캐스퍼는 엔진룸이 1.0L 엔진 들어가는 정말 빠듯한 사이즈입니다. 엔진룸 열어보면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서 보그워너 모듈화 시스템이 정말 엄청나게 작구나,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레이브이와 똑같이 87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이 차는 거의 경차 같지만 배터리가 LFP가 아닌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와, 아무래도 NCM 배터리가 밀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용량도 더 크겠죠. 일단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장점이 좀 있죠. 일단 티저를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 315km라고 공개했는데 레이브이는 LFP 배터리를 넣어서 주행 거리가 205km였거든요. 와, 50%나 더 멀리 가는 겁니다. 레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35kWh이니 레이가 공기 저항도 더 많고 LFP 배터리라서 무게도 좀 더 나간다고 치면 어쩌면은 50kW보다 좀 더 작은 수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코나 일렉트릭 스탠다드를 보면 지금 48.6kWh
배터리가 있는데 그걸 넣어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NCM 배터리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배터리 크기가 더 크면 배터리가 최적의 상태일 때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EV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전류가 나올 때가 50kW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 배터리가 역시 짱인가? 아니 모르죠. 생각해보면 캐스퍼 일렉트릭도 LFP 배터리, NCM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금액이 더 싸질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캐스퍼는 NCM 배터리니까 그 장점을 잘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능들이 아직 특별한 기능들을 소개하진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EV에는 그게 없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캐스퍼 EV에 당연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는 캐스퍼 기본형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지. 내 EV는 도대체 이걸 왜 안 넣어주나? 짐차라서? 짐차일수록 있어야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캐스퍼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완전 정지까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차 재출발까지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었고, 저속이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있으면 없는 것보단 좋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캐스퍼 EV에 당연히 정차 재출발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닝이 요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정차 재출발이 되는 기능을 안에 넣어줬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당연히 캐스퍼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행 거리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돌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레이더라든지 카메라든지 다양한 센서를 갖춰야만 어댑티브 크루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이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27일에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산에 오시면 곧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정말 성공적인 자동차가 될까?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와, 전기차를 2천만 원 중반이면 살 수 있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잠깐만, 캐스퍼 가솔린이 1358만 원인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보조금 전에 3천만 원이 넘는다, 이걸 과감하게 살 수 있을까? 전기차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기존에 내가 사려던 차보다 한 1,000만 원 올랐을 때 그 정도야 하고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캐스퍼를 사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시장이 있긴 있는 건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 여튼 현대는 저력이 있으니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현대가 저희 판매 가격이 2,500만 원이고요 보조금 받으면 1,900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와, 그럼 얘기 끝나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1,900만 원대로 나와준다면 저희 모카도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NCM의 결정적인 장점 하나 있죠. 겨울철에도 주행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